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입니다. 그동안 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응답자들이 처음으로 꼽는 것이 부정평가 이유가 인사 문제였죠. 자, 근데 최근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정치인 대통령들과 달리 어떻게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정면 교체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핀셋 교체를 하는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둬서 정책을 이렇게 좀 조율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김은혜 전 대변인을 컴백을 시켜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맡기는 자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이 과거의 어떤 실용주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용주의라도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새로운 인사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조금 전에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내각 중에서 인선이 안 된 장관이 두 사람이 있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이 두 장관이 아주 공석인데 두 번씩이나 후보자가 낙마를 했죠. 각각.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리고 신속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장관을 인선해야 되는 이유가 9월 되면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정기국회를 하는데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이런 것을 앞두고 상당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빨리 인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사청문회도 열리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용 위주, 실용주의라는 이 원칙은 지키되 좀 정무적 판단을 가미하는 그런 인사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내각 추가 인사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인사입니다. 지금 감동 인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서 감동을 주는 방식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이름을 들었을 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 라는 말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감동적인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인사가 감동적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보시면은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교육부, 복지부 장관 또 낙마는 안 된다. 이미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이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 했죠. 자, 지금 이제 검증 단계에 몇 사람이 들어간 것 같은데 2배수, 3배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지율 반등에 나선 상황에서 더 이상 악재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후보자를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다. 2, 3배수. 이번 주 내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두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2, 3배수 안에 이 감동적인 후보자가 있을까? 지금 언론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당권 구도와 연결이 된 것 아니냐, 교통정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자, 이 복지부 장관에는 내부 인사들도 있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 부산의 김세연 전 의원 그리고 심지어 정은경 문재인 정권 때 질병관리청장을 했죠. 정은경 전 청장 그리고 아주대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이런 이름도 지금 오르내리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 현안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인데 그 전에 대통령들처럼 전면 교체 뭐 이런 방식은 취하지 않고 핀셋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히 이 대통령실 안에서 수석급도 그렇지만은 수석 밑에 이 비서관들, 선임행정관, 행정관, 이 그 참모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참모들을 속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칼을 뽑아서 친윤 정치권에서 추천한 참모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교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대적 감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 행정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 감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이 참모들이 지금 감찰을 받거나 이미 물러났다고 합니다. 뭐 외부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친윤 쪽 추천으로 들어온 정치권 출신 비서관, 또 행정관,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이 기강 확립에 나섰다. 대통령실부터 완전히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지금 그 전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뭐 7급을 넣어달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9급이 됐느니 9급 가지고 뭘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윤 쪽에서 집어넣은 이 참모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결심을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그 임무를 맡긴 겁니다.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통해 인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참모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참모는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이고 인수위에서도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출신이죠. 지금 여의도 출신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기획관실에 근무했던 한 사람도, 한 참모도 근무 3개월 만에 유언 면직이 됐는데 친윤 쪽 인사민원과 관련됐다. 그리고 또 친윤 위원실 출신으로 교육비서관실에 있던 한 사람도 최근 스스로 물러났고, 뭐 문서 외부 유출 이런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물러난 감찰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 대통령실 안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수석들을 통해서 직보를 받은 받은 뒤에 즉각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발본색원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직 있는데 그 참모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솎아낼 것이다. 자,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겠다,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강하다. 자, 그런 말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대통령실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을 감찰하고 있다. 인사 개입 관련이다. 인사 개입 관련해서 캠프 출신들 참모들도 공사 뚜렷이 구분을 하면서 지금 부분적인 물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도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제가 되면은 바로 아웃. 대통령실 내부 기강 다 잡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전 역대 대통령들과 좀 차별이 되는 거죠. 다른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 바꾸면서 국면 전환, 분위기 쇄신, 자, 이런 효과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핀셋으로 딱딱 찍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일부 기능을 보강했죠. 대통령실에서. 지금은 수석급부터 말단 행정관까지 핀셋 형태의 대통령실 정비에 나섰다. 그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강화를 하고 자질 부족이 드러나거나 무리를 빚은 인사는 속아낸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한다. 그래서 물갈이가 아니고 핀셋식인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하나만 문제가 드러나도 바로 드러내는. 그래서 이 수석급 개편은 소폭으로 진행이 됐지만 문제가 드러난 행정관들은 상당수 지금 교체를 할 그럴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인사에서 뭐 실용주의, 원칙주의를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약간의 좀 정무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감동적인 인사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바뀐 모습은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건의를 받고 경호처 차장을 바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 라인을 그전에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 울타리부터였는데 그것을 300m 넓혀서 이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비서관들, 본인의 비서관들과 같이 산책을 하고 또 김정숙 씨가 마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마을을 구경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진에 촬영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다 시위를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신축성을 보인 그런 모습이죠. 자, 한겨레 신문이 오늘 그 럽보 기사를 실었습니다. 확성기, 욕설, 소음 대신에 매미 소리가 들렸다. 평산마을에 찾아온 평원. 자, 이렇게 해서 럽보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 경호구역 확장 첫날 300m 이내 곳곳에 경호 알림판이 있고 사저 앞 단골 집회 장소도 한산하다. 그래서 주민들 일상 회복 기대감 커졌다. 자, 이렇게 이 럽보 기사로 달라진 마을 모습을 소개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배려와 별개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이 쌓은 신적폐 수사는 계속 해야 되겠죠.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100명 정도 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하는데 전임 정권에 대해서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서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를 했죠. 즉 이른바 적폐수사,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한 그 수사를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한 그 수사 강도 인력의 10분의 1도 지금 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늘어나겠죠. 지금 속속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치를 했는데 완전히 계속 제압을 당하는, 한동훈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이 그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야당 검수 원복 해석이 모순이 있다. 한동훈 법을 그렇게 만든 건 국회의원들 당신들이지 않느냐. 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검수 원복은 검수 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그래서 검수 원복 원상 복구 이렇게 또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어제 이 다툼 내용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야당은 또 검수 원복은 꼼수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이 무슨 소리냐, 야당이 검수 완박을 하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하고 뭐 회기 쪼개기 하고 이런 것이 꼼수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한 그 내용들도 어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경향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 이번 일요일에 어차피 이재명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하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전당대회에 그 관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잘 모르죠. 그만큼 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이 민주당 전당대회다. 그래서 경향신문 일면 톱에서 민심 바퀴 빠진 민주당 전대열차. 전대열차가 가기는 가는데 민심이라는 바퀴는 그 안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8.28 전대, 이제 서울 경기 대결이 남았는데 확대명, 확정적인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거죠. 확대명의 당원 무관심이 이어졌고 이 당 안팎에서는 거들만의 리거로 자칫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더 다급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다급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탄막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8월 2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